안녕하세요. 건강백세 송원장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우리 부엌 한 구석에 항상 있는데 막상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고 지나치는 식재료 이야기입니다.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김치에도 들어가고 볶음 요리에도 들어가고 삼겹살 구울 때 옆에 꼭 같이 놓는 그 마늘이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앞으로 마늘 한쪽을 보실 때 눈빛이 달라지실 거예요. 이렇게 흔하고 값도 싸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식품이 이렇게까지 몸에 좋을 수 있다는 게 솔직히 놀라운 수준입니다. 먼저 한 분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50대 중반 남성분인데요. 몇 년 전부터 혈압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하셔서 걱정이 많으셨대요. 아직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닌데 그렇다고 그냥 두기도 불안하고 뭔가 생활 습관으로 관리할 방법이 없을까 하셨대요. 그러다가 지인에게서 마늘이 혈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반신반의하면서 매일 아침 익힌 마늘 2쪽씩을 밥이랑 같이 드시기 시작하셨대요. 3달쯤 지났을 때 혈압을 재보셨더니 수축기 혈압이 눈에 띄게 내려가 있었대요. 물론 그 사이에 식습관도 조금 바꾸시고 걷기도 시작하셨지만 마늘을 꾸준히 드신 게 분명히 영향을 줬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분처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마늘의 효과를 일상에서 경험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이 과학적으로도 하나씩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늘이 왜 이렇게 몸에 좋은지, 어떤 성분이 있는지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마늘의 핵심 성분은 알리신입니다. 마늘을 칼로 자르거나 다지거나 으깰 때 나오는 독특한 냄새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알리신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에요. 마늘 안에는 알린이라는 정후 물질이 있고 마늘이 손상을 받으면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알리신으로 바뀝니다. 이 알리신이 항균, 항산화, 혈관 보호, 혈압 조절, 면역력 강화 등 마늘이 가진 대부분의 생리 활성 효과의 핵심 원인입니다. 2014년 항생제 학술지 항균 에이전츠 앤드 케모테라피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알리신은 살모넬라균, 대장균, 포도상구균 같은 세균에 대해 광범위한 항균 활성을 보였어요. 이게 그냥 학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마늘을 먹으면 장 속 유해균이 줄어들고 소화 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마늘은 자르거나 다진 뒤 10분에서 15분 정도 공기 중에 두었다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알리신이 충분히 만들어지려면 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열에 가하면 효소가 비활성화되면서 알리신 생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마늘의 두 번째 핵심 성분은 알릴 설파이드 계열의 물질들입니다. 디알릴 설파이드, 디알릴 디설파이드, 디알릴 트리설파이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간에서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고 발암 물질을 무력화하는 데 관여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2006년 영양학 학술지 더 저널 오브 뉴트리션에 발표된 리뷰 논문에서 마늘의 유기황, 화합물들이 여러 암세포주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는 내용이 정리됐어요. 세 번째 중요한 성분이 아벤입니다. 아벤은 알리신이 변환되면서 만들어지는 성분으로 특히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혈소판이 너무 쉽게 뭉치면 혈전이 생겨서 혈관이 막히는 위험이 커지는데요. 아벤은 이 과정을 억제해서 혈액이 잘 흐를 수 있게 도와줍니다. 1992년 혈전증과 지혈 연구 학술지 트롬보시스 리서치에 발표된 연구에서 아벤이 혈소판 응집을 유의하게 억제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네 번째는 S알릴 시스테인입니다.
줄여서 SAC라고도 하는데요. 이 성분은 흑마늘에 특히 많이 들어 있어요. 마늘을 발효하거나 숙성시킨 흑마늘에서 알리신이 SAC로 전환이 되는데 이 SAC는 알리신보다 안정적이고 생체 흡수율도 높습니다. SAC는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2012년 실험 노인학 학술지 익스페리멘털 제론톨로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흑마늘의 SAC가 인지 기능 보호에 기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하나씩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혈압 조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 이야기처럼 마늘이 혈압에 도움이 된다는 건 상당히 탄탄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2020년 임상영양학술지에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에서 12개 무작위 대조 임상 연구를 종합했더니 마늘 보충제를 섭취한 그룹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8.300mg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8.000mg라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수치냐면요. 수축기 혈압을 5mg로 낮추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14% 낮출 수 있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마늘이 혈압에 작용하는 메커니즘은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서 혈관 내벽을 이완시키는 원리입니다.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되면 혈액이 더 잘 흐르고 혈압이 낮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과 혈관 건강입니다. 마늘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2012년 영양학 학술지 뉴트리션 리뷰에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에서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7mg랑 DL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 마늘의 알릴 설파이드 성분은 혈관 내벽에 플라크가 쌓이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16년 동맥경화 학술지 아테로스클레로시스에 발표된 연구에서 마늘 추출물을 1년 이상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관상동맥 내 플라크 증가 속도가 유의하게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쯤에서 또 한 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60 초반 여성분인데요.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나와서 식습관 관리를 권고받으셨대요. 아직 약을 쓸 단계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냥 두기가 찜찜하셨대요. 평소에 요리할 때 마늘을 좋아하셔서 이왕이면 마늘을 더 챙겨 드시기로 하셨어요. 하루에 익힌 마늘 2~3쪽을 드시고 반찬에도 생마늘을 자주 쓰셨는데요. 6개월 뒤 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이전보다 내려가 있었대요. 물론 식단 전반도 신경 쓰셨지만 마늘을 꾸준히 챙겨 드신 것이 도움이 됐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약 먹기 전에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다는 걸 몰랐다고요. 세 번째는 항균과 면역력입니다. 마늘은 수천 년 전부터 감염 예방과 치료에 쓰여 왔어요.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이 유행할 때 마늘로 예방하려 했다는 기록도 있고 1차 세계대전 때는 전쟁터에서 상처 소독에 마늘즙을 쓰기도 했어요. 그게 단순한 민간 믿음이 아니었다는 게 이제 과학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2016년 임상영양연구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마늘 추출물을 12주간 복용한 그룹은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대조군 대비 63% 적었고 증상 지속 기간도 짧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마늘의 알리신이 바이러스 복제를 방해하고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마늘이 혈당과도 관련이 있다는 게 흥미롭죠. 2014년 영양 및 대사 학술지에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에서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공복 혈당이 유의하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마늘의 알릴 설파이드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돕고 말초 조직에서 포도당 활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뇨 전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나 혈당이 신경 쓰이는 분들이 관심 가져볼 만한 부분이에요. 다만 이미 혈당 조절 약을 드시는 분들은 마늘을 많이 드시기 전에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5번째는 항암 효과입니다. 이 부분은 조심스러운데요. 마늘이 암을 치료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암이 생기는 과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세계암연구기금 즉 WCRF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마늘을 포함한 채소류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대장암과 위암 위험을 낮추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내용이 정리돼 있어요. 2013년 아시아 태평양 암 예방 학술지에 발표된 역학 연구에서도 마늘 섭취량이 많은 그룹에서 위암 발생 위험이 더 낮게 나타났어요. 마늘의 디알릴 설파이드 성분이 암세포의 이상 증식을 억제하고 세포 스스로 죽게 만드는 아포토시스를 유도한다는 세포 연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연구들은 아직 인과관계를 완전히 확립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암 예방 차원에서 마늘을 꾸준히 드시는 건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6번째는 간 보호입니다. 마늘은 간이 해독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식품이기도 해요. 간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나 약물, 환경 오염 물질 등을 처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마늘의 황화합물들은 간의 해독 효소, 특히 글루타치온 S 전이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이 해독 과정을 돕습니다. 2013년 실험 독성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마늘 추출물이 화학적 간 독성 모델에서 간세포 손상을 유의하게 줄였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술을 자주 드시거나 환경 오염에 자주 노출되는 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또 한 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40대 후반 남성분인데요. 운동을 좋아하셔서 주 3회 이상 헬스장을 다니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운동 후 회복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셨대요. 근육통이 오래 가고 피로가 더디 빠지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지인에게서 흑마늘이 피로 회복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흑마늘을 드시기 시작하셨는데요. 4주 정도 지나고 나서 운동 다음 날 몸이 좀 더 가벼운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게 단순한 기분의 문제인지 궁금하셨는데 실제로 마늘이 피로 회복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2007년 영양학회 학술지 브리티시 저널 오브 뉴트리션에 발표된 연구에서 마늘에서 유래한 물질이 운동 중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피로 물질인 젖산 축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몸이 쉽게 지치시는 분들에게 마늘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는 뼈 건강입니다. 이건 마늘 이야기할 때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요. 마늘이 뼈에도 좋다는 연구가 있어요. 2012년 식물식품 및 인간영양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마늘의 디알릴 디설파이드 성분이 파골세포, 즉 뼈를 분해하는 세포의 과도한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 2016년 폐경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마늘 오일을 섭취한 그룹에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인한 뼈 손실이 줄어들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갱년기 이후 뼈 건강이 걱정되시는 여성분들에게 특히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8번째는 뇌 건강과 인지 기능입니다. 마늘의 항산화 성분과 SAC가 뇌신경을 보호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2019년 노화신경과학 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에이징 뉴로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에서 고령쥐 모델에 마늘 추출물을 투여했을 때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늦춰졌고 뇌내 산화 손상 지표도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 마늘의 황화합물이 뇌에서 해로운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을 줄이는 데 관여할 수 있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어요. 아밀로이드 베타는 알츠하이머 진행과 관련이 있는 물질입니다. 아직 인간 대상 임상 연구는 더 축적이 필요한 단계이지만 일상에서 마늘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뇌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쯤에서 또 한 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70을 막 넘기신 여성분인데요. 아버지가 치매를 앓으셨기 때문에 본인도 뇌 건강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하셨어요. 걷기 운동도 하시고 독서도 꾸준히 하시는데 먹는 것으로도 뭔가 챙기고 싶다고 하셨대요. 마늘이 뇌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매일 아침 흑마늘 2알씩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극적인 변화라기보다는 뭔가를 하고 있다는 안도감이 있다고요. 아버지처럼 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는 중이라고 하셨어요. 그 마음이 참 와닿았습니다. 뇌 건강은 이상이 생긴 뒤에 관리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마늘 한두 쪽이 그 습관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늘을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마늘을 다지거나 으깬 뒤 10분에서 15분 기다렸다가 드시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알리신이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이걸 모르고 마늘을 썰자마자 바로 열에 가하면 알리신 생성이 줄어들어요. 날마다 드시기 좋은 방법으로 생마늘을 얇게 슬라이스해서 10분 두었다가 꿀이나 된장에 찍어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 맵다고 느끼시면 잘라서 물에 잠깐 담갔다가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익힌 마늘로 드셔도 충분히 좋아요. 익힌 마늘은 알리신이 일부 줄어들지만 대신 아렴이나 다른 황화합물들이 생겨서 또 다른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흑마늘은 어떨까요? 흑마늘은 마늘을 고온 고습 조건에서 수십일 발효 숙성시킨 건데요. 이 과정에서 알리신이 SAC로 전환돼서 생마늘보다 냄새가 덜하고 소화도 잘 되면서 항산화 효과는 오히려 더 높아집니다. 2014년 분자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흑마늘의 항산화 활성이 생마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소화가 약하거나 생마늘 냄새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흑마늘이 좋은 대안이 됩니다. 하루에 적당한 마늘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생마늘 기준으로 하루에 한쪽에서 두 쪽 정도, 약 3g에서 6g이 적당합니다. 흑마늘이라면 한두 알이면 충분해요. 마늘 보충제로 드시는 경우에는 포장에 표기된 권장량을 따라 드시면 됩니다.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이 있어요. 마늘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위장이 불편하거나 속이 쓰릴 수 있어요. 또 마늘은 혈액이 잘 굳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혈액 응고 억제제, 즉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마늘 섭취량을 갑자기 늘리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늘을 고르실 때는 알이 단단하고 껍질이 깨끗한 것을 고르세요. 싹이 많이 난 마늘은 성분이 줄어든 상태일 수 있어요. 보관은 망에 넣어서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시거나 까놓은 마늘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냉동 보관도 가능하고 냉동했다 해동해서 드셔도 성분 손실이 크지 않아요. 마늘과 잘 어울리는 조합도 있어요. 마늘과 올리브 오일의 조합은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과 마늘의 황화합물이 함께 혈관 건강에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마늘과 레몬 조합도 좋아요. 레몬의 비타민C가 마늘의 황화합물이 체내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늘을 다져서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은 뒤 레몬즙을 뿌려서 샐러드 드레싱으로 쓰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이 됩니다. 마늘을 자주 드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간단한 방법도 있어요. 마늘을 통째로 오븐에 구우면 맵고 자극적인 맛이 사라지고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납니다. 빵에 발라 드셔도 좋고 수프에 넣어도 좋아요. 어르신들이나 위가 약하신 분들도 구운 마늘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이쯤에서 마지막으로 한 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75 되신 할머니 한 분인데요. 젊어서부터 마늘을 정말 좋아하셨대요. 김치 담글 때도 마늘을 듬뿍 넣으시고 반찬에도 마늘이 빠지는 법이 없으셨다고 해요. 그 집 자녀분들이 할머니가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마다 혈압도 정상이고 콜레스테롤도 괜찮고 또래에 비해 혈관 나이가 젊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물론 마늘 하나만의 공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할머니 본인은 마늘 덕분이라고 굳게 믿으신다고 해요. 이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인상 깊었어요. 건강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일 먹는 음식 하나, 습관 하나가 수십 년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마늘의 핵심 성분은 알리신, 알릴 설파이드 계열 물질, 아펜, 그리고 흑마늘의 SAC입니다. 혈압 조절에는 메타 분석 결과 수축기 혈압을 평균 8,080mm가로 낮추는 효과가 확인됐어요. 콜레스테롤과 혈관 건강에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내 플라크 축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균과 면역력에는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광범위한 항균 효과가 있고 감기 예방에도 기여해요. 혈당 조절에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공복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암 예방 측면에서는 마늘 섭취가 위암과 대장암 위험 감소와 연관이 있다는 역학 연구들이 있어요. 간 건강에는 해독 효소를 활성화해서 간세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피로 회복에는 운동 후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젖산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뼈 건강에는 파골세포 과활성을 억제해서 뼈 손실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뇌 건강에는 신경세포 보호와 인지 기능, 저하 억제에 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다지거나 으깬 뒤 10분에서 15분 두었다가 드시는 것이 알리신 생성에 좋고 하루 한두 쪽이 적당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신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내일 아침 밥상에 마늘 한 쪽을 얇게 썰어서 올려두세요. 10분 뒤에 된장에 찍어 드셔보세요.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어요. 마늘 한 쪽, 된장 한 숟가락이면 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시간이 흐르면서 내 혈관이 되고 내 간이 되고 내 뇌가 됩니다.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시면 지치기 쉬워요. 딱 하나. 내일 아침 마늘 한 쪽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혈압이나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 혈관 건강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오늘부터 마늘을 어떻게 드셔볼 건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오래도록 건강한 몸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꼭 필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건강 100세 송원장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